둘이의 시 걸음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포문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어요. 특히 1부터 n까지 합을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i가 1부터 1씩 증가시켜가며 i가 n보다 적거나 같다라면 계속해서 썸에 i 값을 더해가는 과정을 반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이했었죠. 이런 포문을 이용해서 n명의 학생에 대해 남학생이라면 보이값을 1 증가시키고 여학생이라면 걸값을 1 증가시켜서 조건에 맞는 사람 수를 셀 수도 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반복문 while과 do while에 대해 소개할 거예요. 사실 모든 반복문은 포문만으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C 언어에서 반복문을 3개나 준비해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는 신발에도 구두, 운동화, 슬리퍼 등 다양한 종류의 신발이 있는 것처럼 주어진 문제에 가장 적절한 반복문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ile은 반복 횟수는 모르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한 반복할 때 do while은 일단 한 번은 반복하고 그 다음은 조건에 따라서 반복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반복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께서 둘이에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공식을 외울 때까지 적어오라고 숙제를 내셨네요. 만일 선생님께서 10번 적어오라고 했다면 아주 간단하게 포문을 이용해서 수학 공식을 공책에 적기를 10번 반복하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의 숙제는 외울 때까지 적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i는 1부터 얼마가 될 때까지 공식을 적기를 반복해야 할까요? 이곳에 들어가야 될 값은 사실은 둘이의 능력에 달렸죠. 한 번 만에 할 수도 있고 10번 만에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20번까지 적을 수도 있고 이럴 경우 선생님의 숙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공식을 못 외웠다면 계속해서 적어와 이렇게 공식을 못 외웠다면 계속 반복한다. 이것은 while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while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while문의 형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키워드 while과 괄호 열고 닫고 안에 반복을 할 조건을 적어주고 중괄호 안에 본체 반복할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while문을 실행하는 순서 볼게요. while을 만나면 오른쪽에 있는 조건을 검사해요. 이 조건은 참 아니면 거짓으로 나눠지는데 이 조건이 참이라면 밑으로 내려와서 본체를 실행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본문을 본체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고 나면 어디로? 다시 조건을 검사하러 갑니다. 여전히 공식을 못 외운다면 참이 되니까 다시 공책에 공식을 적고 어디로? 또 조건으로 돌아가고 도대체 둘이는 몇 번을 더 적어야 외워질까요? 아직 공식을 못 외웠으니까 조건이 참이니까 공책에 공식을 적고 다시 조건을 검사하러 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식을 외웠어요. 공식을 못 외운다. 이미 외웠으니까 조건이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 되면 while문을 끝내고 TV를 보고 편안히 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시 구문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while 다음에 조건을 적고 반복할 내용을 적고 while에 대한 순서도는 조건을 검사해서 참이면 밑으로 내려와서 본체를 실행하고 어디로? 다시 반복 조건을 검사하게
조건이 참인 동안은 계속 몇 번인진 모르지만 조건이 참인 동안은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 while문을 끝내고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while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문제, 1에서 n까지의 합이 처음으로 100을 넘게 하는 n을 찾는 것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1에서 14의 합 105라고 출력하는 거예요. 이 14를 n에 구하고 105는 sum에 구하는 거죠. 만일 14를 더하면 처음으로 100을 넘어서 결과값이 10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for문으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겠죠. i는 1부터 얼마까지? 14까지 더해서 sum을 출력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언제 처음으로 100을 넘지? 이 n값 14를 구하는 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무엇을 쓰지? 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값을 모르니까 어떻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한 반복하는 while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while로 표현 가능해질까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본다는 거죠. 처음에 sum에 0을 넣어요. 근데 혹시 100을 넘었다면 그만둘 거고 넘지 않았으면 또 다른 값 1을 더해보고 100을 넘었으면 그만두고 안 넘었으면 또 다음 값 더해보고 100을 넘었으면 그만두고 아니면 다음 값 3, 4, 5 이렇게 계속 더해간다는 거죠. 13까지 더하면 91이 나와요. 근데 아직 100을 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음 값 14를 더할 텐데 14를 더하는 순간 91에서 105로 바뀌었어요. 100을 넘었으니까 그만둬야 되겠죠. 이때의 14가 우리가 찾는 값 n이고 이때의 105가 우리가 찾는 sum 결과값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재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sum이 100을 넘지 않으면 계속해서 n 값을 sum에 더해간다는 거죠. 이 n을 1, 2, 3, 4, 5, 6, 7, 8 변해가면서 그렇다면 뭐뭐인 동안은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while문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처음에 sum은 0, 다음 sum이 100보다 적거나 같은 한 계속해서 n을 더해가는 코드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는 아직 완성된 코드는 아니에요. 왜일까요? 자, 이 코드에서 n값은 원래는 이렇게 처음에는 sum에 더하기 1, 다음에는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3, 더하기 14 값을 바꿔가면서 덧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n은 초기치도 없고 증가하는 값도 없고 똑같은 값 n값만 계속 더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n이 1, 2, 3, 4, 5, 6, 7, 8, 9, 10으로 변하게 해줘야 되겠어요. while문을 들어오기 전에 n값을 0으로 초기치를 주고 while문 안에서 n값이 뿔뿔하면 1 되겠죠? 다음엔 2 되겠죠? 2를 더하고 뿔뿔해서 3으로 바뀌고 3을 더하고 이렇게 n을 초기화한 다음 while문 안에서 n 또 증가시켜주는 문장을 직접 while문 안에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이 코드를 순서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기 바랍니다. 혹시나 while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while문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n에 0을 넣고 sum에 0을 넣으면 메모리에는 이렇게 00이 들어가 있겠고
다음 화일문을 만나면 옆에 있는 조건을 검사하죠. 이 조건이 현재는 썸에 0이 들어있으니까 참이죠. 본체를 실행하겠습니다. n 뿔뿔을 하게 되면 n 값이 1 증가. 다음 썸에 n 값을 더하면 현재 n에 1이 들어있으니까 0 더하기 1하면 1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 문장을 실행하고 난 다음이 마지막 문장이니까 중괄호 닫기 결국 어디로 돌아간다? 조건 검사. 현재 썸은 1이니까 100보다 적거 나갔죠. 이 두 문장을 실행하면 n이 1 증가되고 썸에는 2까지 더한 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 다음에 또 어디로 돌아옵니까? 조건 검사로 오겠죠. 이 문장을 실행했을 때 현재 썸에 3이 들어있으니까 참이죠. 역시 n 뿔뿔해서 3이 되고 n을 더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n이 13이 됐단 말이죠. 자, 이 n 뿔뿔에 의해서 n이 13이 됐고 그러면 그 다음 문장 썸에는 13까지 덧셈을 해서 91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 문장 실행하고 조건을 다시 검사합니다. 여전히 참이네요. 자, 참이니까 안에 들어가서 n 뿔뿔 하면 n은 14가 되고 썸에 n을 더하면 14까지 더하니까 105가 됐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조건 검사 가죠. 현재 썸은 100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아니죠. 105가 들어있으니까 드디어 이 조건이 거짓이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화일문을 끝내죠. 끝내고 어디로 가나요? 여기로 가겠죠. 썸이 100보다 적거나 같은 동안은 계속해서 n값을 1 증가시켜서 썸에 누적하다가 100을 처음으로 100을 넘어나니까 100보다 큰 값이 되니까 화일문을 벗어나서 프린트로 가겠죠. 이렇게 결과를 출력하면 n을 찍어라. 현재 n에 얼마 들어있어요? 14가 들어있죠. 그리고 썸을 찍어라. 썸에 105가 들어있죠. 그래서 앞에 우리 실행 결과처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일문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반복문 do while을 소개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둘이를 한번 볼까요? 감기에 걸렸나 봐요. 불쌍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며칠 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지 물어봤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일단 오늘 약을 먹어보고 낫지 않으면 계속 먹도록 해요. 라고 답을 하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아프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어봐야죠. 근데 약을 며칠 먹어야 될지는 둘이가 낫지 않으면 약을 먹고 나았다면 약을 안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꼭 한 번은 특정 일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do while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일단 3일 동안 약을 먹는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죠. 3일 동안 약을 먹는 것을 반복하라고. 그런데 나을 때까지 먹는다면 이 자리가 며칠이 되어야 할까? 이것이 바로 둘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려있죠. 지금 지정할 수가 없는 값이에요. 그런데 아프니까 일단 약은 먹어봐야 되겠죠? 그래야 나을 테니까. 그래서 일단 약을 먹어보고 낫지 않으면 계속 먹어야 되니까 do, 해, 뭘? 약 먹기. 조건이 없어요. do while은 do 다음에 조건이 없으니까 무조건 하란 뜻이죠. 일단 약을 먹고 그 다음 while 다음에 조건을 적는데 낫지 않았다면 다시 do 약을 먹고 낫지 않았다면 다시 약을 먹고 나았다면 밑으로 다음 문장을 실행하기. 이것이 바로 do while입니다.
do while문의 정확한 형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키워드 do 그리고 반복할 내용을 중괄호 안에 넣고요. 뒤에 while 다음 괄호 열고 닫고 안에 반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조건문. 특이한 것은 do while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세미콜론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실행되는 과정은 do를 만나면 해.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반복할 내용을 실행하죠. do while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반복할 내용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나요? 중괄호 닫기, 다음 while 조건을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 조건이 참이면 다시 돌아가서 반복할 내용을 실행하고 그 다음 반복 조건을 검사하고 참이면 또 돌아가서 반복할 내용을 실행하고 반복 조건을 검사하고 이렇게 조건이 참이면 계속해서 반복을 하네요. 자, 이번에 반복 조건을 검사했더니 거짓이라면 어떻게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do while에 대한 순서도 아무것도 없죠. 일단 본체를 실행하고 조건이 참이면 돌아가서 실행 후 참이면 돌아가서 조건이 거짓이면 그만두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do while을 이용하면 아주 좋은 예, 올바른 범위의 데이터를 입력받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한 개의 가격이 4,500원이고 10개 이상 구매하면 배송비를 무료로 해준대요. 이럴 경우 우리 일부러 10개 이상 사는 경우 많죠? 자, 구매 기수를 물었을 때 0을 입력했어요. 0개란 말은 구입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구매 기수를 입력받도록 하고 커서가 깜빡거릴 때 9라고 입력하면 그때 총 결제액을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필요한 변수, 물건 한 개의 가격은 코스트 변수에 그리고 구매할 물건의 개수는 n 변수에 그리고 총 결제액은 코스트의 물건 개수를 곱하고 그리고 배송비를 더해서 총 결제액을 할 건데 이 delivery는 10개 이상 구매를 한다면 즉 n이 10보다 크거나 같다면 0원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올바른 범위의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구매 개수를 0으로 입력했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뜻이니까 지금처럼 구매 개수를 계속해서 입력받도록 반복문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for문, while문, do while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적당한 반복문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구매 개수 9개를 정확하게 할지 처음에는 0개라고 실수를 했다가 다음은 9개라고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의도치 않게 손가락이 너무 굵어서 9를 치려고 했는데 그 옆에 0을 눌러서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반복 횟수를 모르니까 for i는 1부터 얼마까지 모르겠죠. 그리고 while은 while 다음에 곧바로 조건이 오니까 이 조건이 참이라면 안의 내용을 실행하겠지만 while을 시작하자마자 조건이 거짓이면 while을 한 번 또 반복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건 구매 개수를 입력받는 거니까 일단 입력받는 것이 목표이니까 한 번은 입력을 수행하겠죠. 첫 번에 정확한 개수가 들어왔다면 곧바로 결제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이 개수가 틀리게 들어왔다면 바르게 입력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죠.
한 번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은 상황에 따라서 또 반복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 그렇죠. do while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do while로 반복문을 만들 때 한 가지 팁이라고 한다면 일단 반복을 생각하지 않고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태까지 코드를 작성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코드 부분을 do while의 본체로 묶고 그 다음 언제 반복하지 조건을 잘 생각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매 개수를 입력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 개수를 화면에 출력해주고 n 변수에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n이 0 이하의 값이라면 마이너스거나 0이라면 새로 입력받아야 되죠. 두 번째 방법, 지금 작성한 이 코드를 do while의 본체로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이 코드 부분을 do 시작, 끝, while 그리고 괄호 열고 닫관에 조건을 써야 되는데 이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조건이 참이면 다시 돌아가서 구매 개수 입력받고 조건이 참이면 돌아가잖아요. 자, 우리가 구매 개수를 입력받고 다음 총 가격을 계산하지 않고 새로 구매 개수를 입력받는 경우는 이 n이 잘못된 값일 때죠. 잘못된 값이란 0 이하의 값입니다. 0이거나 마이너스 값이나. 그러니까 n이 0보다 적거나 같은가요? 참이라면 잘못된 데이터니까 다시 구매 개수를 입력받고 또 음수가 또는 0이 입력되면 또 새로 입력받고 근데 이번에는 n의 만일에 9가 들어왔다면 9는 0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아니오죠. 아래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쪼개어서 조금씩 붙여가면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요한 변수 몇 개, 한 개 가격, 총 가격, 배송비 선언을 하고 자, 한 개의 가격은 4,500원이고 콤마, 연산자, 다음 문장 실행하면 되죠. 배송비는 2,500원이고 다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모니터에 한 개 가격이 얼마이고 그리고 10개 이상 구매하면 2,500원 배송비가 무료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줘야 되니까 순서대로 printf를 이용해서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엔 구매 개수를 입력받는데 0 이하의 값이 들어오면 다시 구매 개수를 묻고 역시 0 이하의 값이 들어오면 구매 개수를 묻고 0 이하가 아닌 값, 즉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들어오면 다음으로 진행해야 되죠. 자, 반복하는 부분 do while로 작성하면 되겠죠. do while 반복하세요. 구매 개수를 출력하고 n에 입력받고 n이 0보다 적거나 같으면 다시 입력받으세요. 그래서 이 n의 값이 10이 들어오면 아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구매 개수가 10이 들어왔다면 scanf에서 n에 10이 들어왔다면 10은 0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아니요. 이기 때문에 다음 문장으로 오죠. 자, 그러면 남은 출력은 총 결제액 45,000원인데 우리는 이제 이 결제액을 토털에 구해야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이 결제액을 찍는 부분은 여기 부분 총 결제액 total 1이라고 출력하면 되겠는데 토털을 구해야 출력할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이전에 토털 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총 가격은 n개를 구입하면 한 개 가격이 코스트니까 코스트 곱하기 n을 하면 토털이 구해지겠어요. 그런데 10개 이상 구매를 한다면 배송비가 무료란 말이죠. 그 말은 10개 미만일 때는 2,500원의 배송비가
추가로 더 계산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혹시 n개가 10보다 작은가요? 그렇다면 총액 토탈을 원래 값에다가 얼마만큼? 딜리버리에 지금 2,500원이 대입돼 있죠. 배송비 2,500원을 추가를 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10개거나 10개를 넘는다는 뜻이니까 배송비가 무료죠. 그냥 토탈이 답이 되니까 else 없는 if문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for, while, do while 세 가지의 반복문을 배웠어요. 간단히 비교 정리해 볼게요. 1에서 10까지의 합을 썸에 구하는 경우 for문이라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while이라면 이렇게 작성하게 되네요. for는 이 헤더 부분만 보면 1에서 10까지 일씩 증가시켜가며 10번씩 반복한다. 반복 횟수를 쉽게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에 반해서 while은 초기화 문장이 while문 이전에 있어야 되고, 여기는 조건만 있고 while 본체 안에 i를 일씩 증가시켜주는 문장이 있다 보니 이 본체 내용이 많다면 1에서 1씩 증가시켜가며 10번 반복한다라는 것을 for에 비해서 한눈에 이해하기 어렵게 되겠어요. 사실 초기화 부분 이쪽에서 나타나죠. 조건 부분 그리고 증감 부분. 실행되는 순서는 이 순서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while을 배우지 않아도 1에서 10까지 합은 for로 구할 수 있고, 또 for를 몰라도 while만 배울다 하더라도 1에서 10까지의 합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라면 for로 for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do while까지 비교해 볼게요. 1에서 10까지 10번과 같이 반복 횟수가 정확하게 결정이 됐을 때는 for를 이용하는 것이 이 헤더 부분에 모든 정보가 포함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반복 횟수가 몇 번인지 모른다는 거죠. 1에서 i까지 합이 최초로 1000을 넘는 i? 언제일까? 그러니까 반복 횟수는 모르지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한 반복한다면 이 조건을 while 뒤에 적고 조건을 만족하는 한 반복하게 하는 while이 좋고요. 그 다음 반복 횟수는 모르는데 무조건 한 번은 반복해야 된다는 것. do 다음에 조건이 없으니까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하고 그 다음은 이 조건에 따라서 반복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것은 do while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얘기했듯이 while은 처음 이 조건을 검사할 때 혹시라도 거짓이라면 본체를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은 수행해야 된다면 do while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주어지면 방금 설명한 내용을 잘 생각해서 for while, do while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를 한번 생각하고 코딩하는 습관을 키웠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도 수업 내용이 많으니 퀴즈는 간단히 해볼게요. 다음 문장이 맞으면 0, 틀리면 곱표를 표시해 볼까요? while문은 본체를 한 번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작하자마자 while의 조건이 거짓이면 본체를 실행하지 않으니까 맞죠? 두 번째, for문으로 작성한 코드는 while이나 do while로 작성할 수 없다? 그런 건 없어요. for 할 수 있는 것은 while로도 do while로도, 반대로 do while로 작성하는 것은 for나 while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do while은 while 다음에 이 조건이 참이면 아래 문장을 실행한다. do while은 while 뒤의 조건이 참이라면 위로 올라가서 본체를 실행하죠. 조건이 거짓이면 do while을 끝내고 아래 문장을 실행하니까 거짓 고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빈칸 채우기. 무조건 한 번은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할지를 결정한다면 무슨 문? 그렇죠? 해, do, 그리고 while 조건이 만족하면 또다시 반복해. do, while문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위에 맞는 생년월일을 입력받기. 연도는 1900년 이후, 월은 1에서 12월까지밖에 없죠. 13월은 없어요. 노래 가사에나 나오고 1은 1에서 31까지만 있죠. 그래서 범위에 맞는 데이터만 입력받게 하려면 자, 범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는 연도는 물어서 year에, 월은 month에, 일은 day에 입력받겠죠. 그런데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받지 않게 하려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코드를 do while로 묶는다. do while로 묶고 조건은 1900년 이후만 입력하게 한다는 말은 1900년 전이라면 다시 입력받아야 되죠. year이 1900보다 적다면 돌아가. 다시 입력. 자, 월 같은 경우 이 month가 1보다 작거나 12보다 큰 거 있을 수 없죠. 그래서 month가 1보다 작거나 12보다 크다면 돌아가가 되겠고 1 역시 day가 1보다 적거나 31보다 크면 돌아가로 되겠습니다. 오늘의 심화는 반복문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추적하는 중요한 팁이 들어있어요. 꼭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1에서 n의 합이 처음으로 100을 넘는 n을 while문을 이용해서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 while문을 누구나 다 그렇게 똑같은 while문으로 작성할까요? 사람마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해결 방법, 순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틀리게 작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잘못된 거죠. 사실 1에서 15까지 합은 105가 아니고 14까지 합이 105이고 그러므로 처음으로 100을 넘는 n값은 14가 나와야 되는데 15로 잘못 표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일까요? 이런 경우 프로그램을 추적해서 찾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1부터 15까지 15번 반복하는 걸 다 추적해야 될까요? 사실 15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복 횟수가 1000일 수도 있고 만일 수도 있는데 이걸 다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한 가지 팁을 얘기한다면 반복문을 시작해서 두세 번, 끝나기 전 두세 번 정도 추적을 하면 웬만한 오류는 찾을 수 있어요. 이걸로도 못 찾으면 더 많은 반복을 해가면서 추적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적을 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툴도 나와 있는데 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직접 간단하게 추적하는 거 소개해 볼게요. 그럼 이 코드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시작 후 두세 번, 끝나기 두세 번 전부터 추적을 해 볼게요. 두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면 n에는 1, sum에는 0이 들어가겠죠? while문, sum이 100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현재 0이 들어있으니까 참이니까 아래 문장을 실행하겠죠. some에 n을 누적시키고 n을 1 증가시키고 순서는 some에 먼저 1을 더하고 그 다음 n 뿔뿔을 하니까 n이 2가 됐어요. 어디로 돌아가나요? n 뿔뿔을 하고 나서 조건으로 가겠죠. 현재 some에 1이 들어있으니까 조건은 참. 다시 some에 n을 더하면 현재 n이 2니까 2를 더해서 3이 되겠고 n 뿔뿔 하면 n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앞에서 한 두세 번 정도 했죠. 중간의 과정 생략하고요. 자, 이 sum 조건이 참이어서 sum에 끝나기 두세 번 전, 좀 전에 1에서 15까지라고 잘못된 답이 나왔으니까 15보다 한 두세 번 전이면 13이 되나요? 자, 이 조건이 참이어서 방금 sum에 13을 더했어요. 현재 n이 13이니까 13을 더했겠죠. 그랬다면 다음 n 뿔뿔을 실행하면 n 값이 얼마로 바뀌겠습니까? 13에서 14로 바뀌겠죠. n 뿔뿔을 하고 나서 조건 검사 갑니다. 91은 100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안으로 진입. sum에 얼마를 더해요? 현재 sum 값 14를 더해요. 그럼 얼마가 돼요? 105가 됩니다. 100을 넘었네요. 그런데 이 문장을 수행하고 난 다음엔 n 뿔뿔 문장을 실행해야 되죠. 현재 n에 14가 들어있으니까 뿔뿔을 하면 15가 되고 그 다음 돌아갔을 때 조건이 거짓이니까 어디로 옵니까? 이 조건이 거짓일 땐 화해문을 끝내죠. 이때 1에서 %d n의 합 %d sum을 찍으면 현재 sum에는 105가 맞게 들어있는데 n에는 얼마가 들어있어요? 15가 들어있어요. 이 코드는 n을 sum에 누적한 다음에 n을 1 증가시켰단 말이죠. 14를 더해서 105로 100을 넘었었는데 n 값을 1 증가시키니까 15가 됐단 말이죠. 실제 이 sum은 14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n을 출력해야 되나요? 1 더하기 전인 14를 출력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n보다 1 작은 값 14를 출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코드는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n 빼기 1 값까지의 합이 sum 105다. 라고요. 자, 우리가 반복을 할 때 난 n을 1로 초기화해야지. 그리고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2로 만들고 그 다음에 3으로 만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앞에서 코딩한 것처럼 나는 일단 1로 만들고 넣고 2로 만들고 넣고 해야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순서가 다르겠죠. 다르지만 답이 틀리게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추적을 통해서 약간의 변경만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강조했지만 시작 두세 번과 끝나기 전 두세 번을 추적해보면 오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실행 순서를 바꾸는 데 사용하는 제어문을 소개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배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제어문과 배열까지 배우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See you again next time.